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32회차 K리그와 J리그 발매로 K리그와 J리그는 보여지는 지표에 대비해서 이변이 많이 연출되는 특성을 띠고 있는데요.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팩트를 체크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으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해보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경기부터 7번째 경기까지 다뤄볼 예정이며 나머지 7경기는 이길 점심까지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K리그와 J리그로 구성된 7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울산현대와 대전 하나의 맞대결입니다. 지난 울산과 대전은 4-4-2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전반은 비교적 루즈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후반 48분 대전의 레안드루 히베이루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후반 울산에 이청용을 투입시켰지만 대전의 이현식 도움으로 김인균이 추가골을 넣어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후 후반 90분 이현식 선수가 퇴장당했지만 추가시간 8분이 주어졌어도 울산의 득점은 없었습니다. 최근 울산은 2승 1무 2패로 좋은 성적을 보였다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하나도 최근 5경기 성적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1승 2무 2패로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맞대결 전적으로는 울산이 우위이긴 하지만 이번 매치에선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시킬 순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경기 4-4-2 포메이션을 운영했으며 허영준과 백성동을 투톱으로 세웠고 테이셰이라와 리마, 한찬희, 김인성이 이선에서 든든한 백업 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서울은 지난 맞대결에서 4-3-3 포메이션으로 조영욱과 일류첸코, 손승범을 1선으로 내세웠으며 이선에선 팔로체비치와 기성용, 류재문을 두었습니다. 지난 양팀 대결에서 포항의 박찬용 선수의 도움으로 허용준이 15분에 선제골을 터뜨리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전반전 추가 시간에 손승범의 동점골이 터지며 직관 팬들에게 즐거움을 줬습니다. 후반전 시작 후 포항이 선수교체 카드가 먼저 꺼내들었으며 서울에서도 류재문을 내리고 김진야를 투입시켰습니다. 윌리앙이 65분 역전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싶었지만 올리베이라의 도움으로 이호재가 골을 넣었고 4분 뒤 다시 한 번 더 올리베이라의 도움으로 박찬용이 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90분 추가 시간 정재희가 쐐기골을 넣으며 포항이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최근 5경기 포항이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서울이 2승 0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양팀 맞대결 전적은 포항이 18승 서울이 17승 13무를 기록했고 이번 매치에서는 홈에 이점을 가진 포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지난 경기 5-4-1 포메이션을 운영했었고 원톱으로 무고사를 올리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으로 오후성과 미켈 타제를 투톱으로 올리며 전술적 변화를 줬었습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도 양팀 모두 골을 많이 터뜨렸는데 킥오프 후 인천의 박성호가 선제골을 내주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홍시우의 도움으로 무고사가 추가 득점을 내며 2대0을 만들어냈고 후반 67분부터 광주가 추격골을 넣었고 이희균이 78분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지만 97분 페르난데스가 극장골 터뜨리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현재 양팀 최근 경기 전적을 보았을 때는 인천이 2승 2무 1패를 기록했고 광주가 3승 0무 2패를 기록했는데 이번 매치에선 무승부가 좋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수원 삼성은 지난 경기 4-3-3 포메이션을 운영했고 서울 이랜드는 5-3-2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좋은 경기를 보였습니다.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선 전반전엔 루즈한 경기력을 펼치며 끝냈는데 서울의 이코바의 도움으로 코스타가 후반 53분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이랜드와 수원 삼성 모두 선수 교체 카드를 꺼내들며 저돌적으로 움직였었고 후반 78분 전진우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90분 추가 시간 4분에 서울 이랜드가 극장골을 만들어내며 승점을 가져갔습니다. 수원 삼성은 1부 리그에서 운영하다 2부 리그로 강등되었는데 2부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수원 삼성의 최근 5경기 성적으로는 0승 1무 4패로 최악의 경기를 딛고 있고 서울 이랜드는 2승 2무 1패로 평균적인 성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매치에선 이랜드가 승점을 따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26일 오후 2시에 시작하는 비셀고베와 도크베르디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이후로 11년 만에 다시 상대하는 두 팀입니다. 현재 순위로는 비셀고베가 9승 2무 4패로 2위에 위치해 있고 최근 5경기 전적으로는 4승 0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도크베르디는 리그에서 3승 9무 3패로 12위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선 2승 2무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느낌은 없는 상태입니다. 비셀고베는 J리그에서 경기당 득점 5위 즉 경기당 1.5골 정도를 기록해내고 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베르디는 J리그에서 경기당 득점에서 1.3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로는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이번 시즌 최다 페널티 허용을 6번이나 한 모습을 보였었고 최근 2경기 동안 득점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 경기에선 도쿄가 비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지만 현재 상황에선 비셀 고베의 선수들이 전부 트레이드 되었고 분명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셀 고베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고 마치다와 공동 1등을 따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작년 도쿄와 간바 오사카의 맞대결에서 도쿄는 4-2-3-1 포메이션을 운영했었고 간바 오사카는 4-3-3 포메이션을 운영했습니다. 도쿄의 전반 2골로 실력 차이를 보인 바 있었고 후반 오사카의 선수 교체가 줄곧 이루어졌지만 후반 78분 나가토모의 도움으로 교타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경기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도쿄의 슈팅수는 17번에 유효 슈팅 7번을 기록했습니다. 점유율은 간바 오사카가 53%로 높았지만 도쿄의 수비 후 역습으로 인해 오사카가 상당히 난전을 겪었습니다. 양팀 모두 경고 누적 2번을 당했었고 도쿄가 패스 성공률은 더 좋았습니다. 도쿄의 최근 5경기 성적으로는 2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 오사카의 최근 5경기 성적으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도쿄는 경기당 득점에서 1.7골로 2위를 기록하고 있고 7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간바 오사카는 경기당 득점에서 0.9골로 17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당 실점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 최근 4경기에서 무승부는 없었습니다. 이번 매치에선 반등 기회가 필요한 도쿄가 승점을 따낼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나고야는 현재 리그에서 8승 1무 6패로 5위에 위치해 있고 승점 25점을 획득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3승 0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교토상가는 15경기 2승 3무 10패로 승점 9점을 획득했으며 2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선 0승 0무 5패로 최악의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지난 맞대결에선 나고야가 3-4-1-2 포메이션을 운영했었고 교토상가가 4-3-3 포메이션을 운영했습니다. 비교적으로 빠른 템포로 상가의 골이 일찍 나오긴 했지만 실속 없는 공격에 많이 루즈했던 경기였습니다. 후반 62분 나고야의 이즈미 류지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후반 90분 추가 시간에 파트릭이 극장골로 교토상가가 승점을 가져갔습니다. 해당 경기 내용으로는 교토상가의 슈팅수가 많았고 유효 슈팅 또한 교토보다 2배 차이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파울이 많았고 여러가지 위기 상황도 맞이했습니다. 이번 매치에선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나고야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